앨리스라는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걷는 것에 지쳤습니다. 더위가 그녀를 졸리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녀는 어딘가 서두르고 있는 흰 토끼를 발견했다. 소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시계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호기심으로 타오르는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갔고 주저없이 그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부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벽에는 책잔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매우 천천히 넘어져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소녀는 다리가 3개인 유리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작은 황금 열쇠와 일종의 병이 놓여 있습니다. 앨리스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녀는 작은 문을 보았다. 그것을 열고 웅장한 정원에서 신을 발견하기 위해 앨리스는 테이블에서 병을 마셔야 했습니다. 몇 모금을 한 후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빨리 줄어들어 테이블에서 열쇠를 가져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닥에서 마술 파이를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한 입 먹자마자 빠르게 위쪽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자랐기 때문에 다시는 소중한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앨리스는 너무 많이 울기 시작하여 그녀 근처에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흰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서둘러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앨리스는 그들을 집어들고 그녀가 어떻게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술펜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눈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해변에 던져졌을 때 소녀는 다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앨리스를 하녀와 혼동하고 즉시 새 장갑과 펜을 사러 집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렸다. 토끼의 집에서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병에 담긴 액체를 마셨다. 이로 인해 앨리스는 엄청난 비율로 성장하여 집 전체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파이 덕분에 수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치수를 되찾은 소녀는 달아났습니다. 곧 그녀는 커다란 파란 애벌레가 앉아있는 거대한 버섯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키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그녀에게 불평했습니다. 애벌레는 소녀에게 버섯 한 조각을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앨리스는 조금 먹었고 마침내 정상 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앨리스는 집을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는 부엌에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팔에 오는 아기를 안고 공작 부인을 보았다. 거대한 고양이가 바닥에 앉아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앨리스에게 채셔 고양이이기 때문에 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지고 아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작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주었고 그녀는 여왕에게 갔다. 소녀는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 진짜 작은 돼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앨리스에게 3월 토끼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그의 미소만이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길을 찾다. 곧 그녀는 3월 토끼의 집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티파티 시작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테이블은 거대했지만 3월 토끼, 매드해터, 마우스 소냐만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테이블에 앉게 하지 않고 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타임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로 끊임없이 차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모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소녀를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물의 함을 참을 수 없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떠났다. 곧 앨리스는 멋진 정원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카드 놀이처럼 보이는 정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흰 장미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소녀는 이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여왕이 빨간 장미를 사랑하고 흰색 장미만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사소한 일로 하인을 처형했습니다. 정원사들은 그녀가 지금 쿠키를 훔친 하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리스는 관심이 많았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어치 헤어와 매드해터가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여왕은 갑자기 앨리스를 불러서 질문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하인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왕은 화가 나서 소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녀는 이것이 단지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앨리스는 흰 토끼를 처음 본 곳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익숙한 풍경이 있었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꿈이었습니다. 앨리스를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와 계모가 있는 나무꾼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고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먹일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숲에서 아이를 낳고 불을 피우고 빵 한 조각을 주고 그곳에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아내는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도 잠을 잘 수 없었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잠이 들자 헨젤은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하얀 돌이 동전처럼 빛났다. 헨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계모가 아이들에게 와서 각자 빵을 주고 모두 함께 숲으로 갔다. 도중에 헨젤은 흰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들이 개간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 근처에 앉아 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과 계모는 더 많은 장작을 사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안고 피곤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하늘에서 솟아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전처럼 반짝이는 자갈 사이로 길을 찾아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날 밤 새엄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온갖 비난을 저주하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잠이 들었을 때 헨젤은 지난번처럼 돌을 모으고 싶었지만 계모가 문을 잠그고 소녀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에 그의 조각을 찢고 부스러기를 땅에 던졌습니다. 계모는 그들을 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큰 불이 켜지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계모가 나무를 더 자르는 동안 아이들에게 불을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레텔은 그녀의 빵 조각을 헨셀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길을 가는데 하나의 부스러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숲에서 나부끼고 있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오랫동안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걸었지만 숲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은 그들을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집이 모두 빵과 비스킷으로 지어졌으며 창문은 순수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을 부수고 그레텔은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이 활짝 열리자 늙은 여자가 목발에 기대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서 맛있는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친절했고 그들을 그녀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우유, 쿠키, 사과, 견과류 등 풍부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노파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침대 2개를 만들었고 헨젤과 그녀의 여동생은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애정이 있는 척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의 목적을 위해 빵집을 지은 사악한 마녀였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헨젤을 데리고 작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에게 사악한 마녀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파는 나중에 그를 먹기 위해 소년을 살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텔은 헨셀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남은 음식만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뚱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헨셀을 요리하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레텔에게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물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토브가 따뜻해졌을 때 노파는 그녀에게 스토브에 올라가 충분히 뜨거운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녀를 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녀를 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파는 화를 내고 오븐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레텔이 그녀를 밀고 마녀 뒤의 셔터를 쾅 닫았습니다.
와우, 그 늙은 여자는 얼마나 심하게 울부짖었습니까? 한편 그레텔은 헨젤로 달려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을 풀어준 후 그들은 사방에 진주와 보석 상자가 있는 마녀의 방으로 가서 주머니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친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게서 가져온 모든 진주와 보석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악한 괴물을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